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 책을 읽어드릴 윌리엄입니다. 저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바로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중에서요, 이베이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메이너드 웹이 쓴 항상 마지막 순간을 가슴에 새긴 채 시작하라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항상 마지막 순간을 가슴에 새긴 채 시작하라. 1993년, 나는 몇백 명의 팀을 이룬 큰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전에도 중간 관리자 노릇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임원직은 처음이라 상당히 거센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전임자가 해고되면서 팀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우리 앞에는 해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더 나빴던 것은 조직을 이끌어갈 원칙과 지침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리더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던 바였지만 타인을 행동하도록 고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미숙한 상태였다. 때로는 해야 할 일을 받아쓰도록 시켜도 봤지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하지는 못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보여줬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탓이다. 당시만 해도 내 비전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내면화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틀에 넣어 표현할 줄을 몰랐다. 게다가 주위를 의식하면서 다른 임원들 가운데 누군가 내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이 문제는 많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절정에 이르렀다. 결정이 다뤄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몇 주간 애를 태우다 어느 금요일 오후, 결정을 둘러싼 문제를 친구이자 동료인 한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그도 역시 같은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이 있었다. 그는 최근에 아주 감명 깊은 책을 읽었다며 내게도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었다. 다음날 아침 서점으로 가서 코비의 책을 샀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언제나 그랬듯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을 야구장에 데려다주고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식사를 해결하고 다 함께 집에서 빈둥거리는 틈틈이 책을 읽었다. 코비의 책은 어마어마한 매력으로 날 사로잡았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하루 종일 아내에게 큰 소리로 몇 구절을 읽어줄 정도였다. 첫 장에서 마지막 순간을 마음속에 새긴 채 시작하라 라는 말은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라고 물었다. 나는 즉시 종이장을 찾아내어 내 묘비명으로 새겨졌으면 하는 말을 써보았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됐다.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다음이었다.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코비만의 모델이 소개되어 있었다. 실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됐다. 1. 시급하고 중요한 것. 2. 시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 3.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4.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중 2번째 항목인 시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실행 항목들은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시급한 항목들을 먼저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쟁탈전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경우가 많다. 테크놀로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행을 추진력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시급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에너지가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쁘고 지쳤지만 많은 것을 해냈다는 생각에 흡족해한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완전히 놓치고 만다. 최고 정보 책임자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년에서 3년이다.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닥친 일만 주로 처리하려고 하고 정말 필요한 굵직한 일은 떠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만 결국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코비의 4분법은 어떤 직위에서 일하건 간에 일상의 실천 과정에서 큰 그림에 대한 안목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이런 사고방식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코비의 책을 읽기 전에도 나는 잡음을 차단하는 방법과 가장 관건이 될 만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런 자각이 내 DNA에 이미 내장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실망을 했던 것이다.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전달 방법을 마련하는 일에는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날 밤에 코비의 책을 다 읽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가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겠노라고 다짐했다. 나를 가장 들뜨게 한 것은 코비가 제시한 우선순위의 틀이었다. 코비가 너무나 분명하게 공식으로 제시해놓고 있어 나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다른 직원들이 실천하도록 북돋아 주기만 하면 되었다. 다음날 회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예전에 어떤 보스는 직원들에게 매주 책 한 권을 읽게 한 뒤 보고서를 쓰게 했다. 그 뒤엔 책에서 전한 실천 방안들을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실행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떠안기는 것은 강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 부담 없이 얘기를 붙여볼 직원 리스트를 뽑았다. 월요일 아침, 리스트에 오른 직원들을 1대1로 만나 코비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소개하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눈여겨보았다. 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내가 이 문제로 고심 중이었는데 마침 이 책에 도움이 될 만한 원칙이 있었다. 그런 다음 원칙을 설명하고 속내를 떠보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이 자신의 상황과도 관련된다고 생각하고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스스로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독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책 얘기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내가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동안 많은 직원들이 코비의 생각을 실천했다. 결과적으로 팀의 사기는 올라갔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기적들을 일궈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영자로서는 초보 단계였기에 그들의 열정과 충성심이 조직이 아닌 나 개인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떠날 때 많은 직원들이 함께 떠났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직원들은 자신의 성공에 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스스로 코비의 원칙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내 직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확고해졌고 이 귀중한 정보를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열정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요즘도 종종 일요일에 따로 시간을 내어 4분법 가운데 2번째에 속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살펴본 뒤 돌아오는 주에는 그 일부터 꼭 해치우리라고 다짐하곤 한다. 특히 마지막 순간을 마음속에 새긴 채 시작하라는 원칙은 인생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 나는 지금 2배2에 몸담고 있으며 때때로 팀원들과 노변 정담을 나누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때 우리는 아무 직함도 달지 않았을 테고 과거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오는지 아니면 반대편으로 달아나는지 우리는 그 결과가 마지막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시작했는지와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토론하곤 했다. 아직도 코비의 원칙들을 늘 유념하고 있다. 그래야만 한다. 나는 천성적으로 완벽주의자 성향이어서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코비의 원칙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서도 인생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묘비에 새기고 싶은 큰 그림은 그 옛날 1993년 어느 토요일 처음 코비의 책을 읽고 흥분된 기분으로 써보았던 그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메이너드 웹,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 일에서 즐거움을 누리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